요즘 뜨는 하이브 신이 코르티스의 패션, 이 노래는 과연 어떤 장르일까요? 날카로운 신스와 묵직한 808, 단순하면서도 중독적인 리듬, 바로 레이지라는 장르입니다. 오늘은 이 레이지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특징을 가진 건지, K-팝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레이지의 시작과 흥행. 레이지는 힙합 씬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. 2018년 우노 디 액티비스트가 레이지 사운드를 처음 시도했고, 2020년도에는 켄 칼슨이 얘를 발표하면서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. 같은 해 플레이보이 카티가 앨범 폴 러터레드로 사운드를 확립시켰죠. 2021년 트리피 레드가 앨범 트립 앤 나이스로 크게 흥행했는데, 이 앨범의 수록곡 미스 더 레이지가 대히트하면서 장르의 이름도 여기서 나와 레이지로 불리게 된 겁니다. 즉 우노 디 액티비스트, 켄 칼슨, 플레이보이 카티, 트리피 레드, 이 아티스트들이 차례대로 이어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지 장르가 완성된 거예요. 레이지의 특징, 그럼 레이지 사운드가 왜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요? 첫 번째, 808 베이스, 디스토션을 세게 걸어서 묵직하고 공격적입니다. 두 번째, 리듬, 트랩처럼 하이햇이 촘촘하게 짧게 배치되어 긴장감을 줍니다. 세 번째, 신스루프, 단순한 노트로 반복되어 에너지가 쌓이는 구조입니다. 즉 레이지는 화려한 전개보다는 반복과 직선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하는 장르입니다. 레이지 만드는 방법, 간단하게 레이지 비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808 베이스, 강한 디스토션이나 퍼지 계열의 이펙터를 걸어 공격적으로 만듭니다. 먼저 찍어놓은 노트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튜브 디스토션까지 추가해서 베이스라기보다는 거의 신스에 가깝게 됐는데요.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다음에 쓸 신스 루프가 좀 강해서 베이스 자체에서도 약간의 신스 루프의 배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추가했던 거고요. 그 다음에 신스 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가 거의 똑같아요. 코르티스의 패션의 느낌을 주려고 베이스랑 거의 레이어드 된 느낌으로 만들었고요. 음은 그냥 옥타브가 좀 다르다, 길이가 조금 다르다 정도가 전부고요. 신스루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소토스 웨이브를 사용했고요. 옥타브는 1을 올렸고 유니즌을 7 정도 하고 디트는 약간만 줘서 약간의 펼쳐짐을 주도록 하였고요. 그 다음에 FX에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넣었는데, 일단은 그 레이지의 강렬한 파괴적인 사운드를 주기 위해 다이오드 1번을 넣었었고요. 네, 요런 사운드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밋밋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때 오실레이터 A에서 조금 더 밀도 있는 아이킨트 헤즈킥을 웨이브 테이블 포지션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나 옥타브 내려서 유니즈는 5 정도로 해서 이제 레이어드를 했고요. 요런 사운드가 나오게 되었는데, 아직도 소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. 제 생각에는 특정 레조넌스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이퍼를 좀 추가를 했거든요. 하이퍼 유닛즌 4로 해서 레조넌스들을 더 키우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는 조금 더 그 쇠맛을 추가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그 다음에 멀티밴드 컴프레서로 전체적인 톤을 잡으려고 했어요. 한 것과 안 한 거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드 사운드를 조금 정리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. 그냥 OTT 써서 그냥 만지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음이 좀 단순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악기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페이저를 넣어서 조금 움직임을 주었습니다.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의 좀 차이를 주려고 했었고, 이 친구와 오실레이터 1번과 2번이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세럼2에 나온 컨볼브라는 IR 리버브를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요. 거기서도 글로리시라는 리버브를 추가했습니다. 그래서 리버브 자체도 다 깨트리는 사운드가 나오면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하나로 좀 붙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었는데 훨씬 나았던 것 같고요. 한번 들어볼게요. 그리고 지금 노트가 꽉꽉 차 있는데 릴리즈 하면은 위상 간섭 생기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지금 간섭 생기려고 일부러 만들었던 거예요. 일부러 이 위상을 간섭했을 때 약간 이 특유의 그 뭔가 짐승적인 느낌이 있어서 넣은 것과 안 넣은 것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
그 다음에 808 베이스랑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로우엔드는 깎게 되었고요. 808에 맞춰서 사이드 체인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 하이컷을 해서 걸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체적으로 베이스 릴리즈가 길 텐데 다 너무 어색하니까는 순간적으로만 좀 안 나오게 정리를 했습니다. 베이스들끼리만 한번 들어볼게요. 사이드 체인을 하이컷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적인 트랩 드럼을 골랐습니다. 드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DK가 짧은 걸 추천을 드려요.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너무 세다 보니까는 스네어라든지 하이햇들 혹은 킥들이 DK가 너무 길게 되면 노래가 좀 퍼지고 서로 싸우는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사운드를 쓰게 되었고, 만약 짧은 사운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게이트 걸어서 DK 날려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드럼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전체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K-팝 속 레이지. K-팝에서는 아직 레이지가 흔하지 않지만 최근 나온 코르티스의 패션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. 이 곡을 들어보면 신스리프, 단순하면서도 날카로운 톤이 계속 반복됩니다. 808 베이스, 묵직하고 강하게 울리면서 신스와 딱 맞물립니다. 리듬, 킥과 스네어가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나가면서 달려가는 느낌을 줍니다. 즉 코르티스의 패션을 레이지의 핵심 공식 808 신스리프, 직선적인 리듬을 그대로 K-팝에 적용한 곡이에요. 덕분에 무대에서 직관적으로 폭발하는 에너지를 보여줍니다. 오늘은 K-팝 속 레이지 장르를 알아봤습니다. 정리하면 시작은 우노디 액티비스트, 확산은 켄 칼슨, 확립은 플레이보이 카티, 대중화는 트리피레드, 그리고 K-팝에서는 코르티스의 패션이 레이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.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K-팝 그룹이 레이지 장르를 시도하면 잘 어울릴 것 같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K-팝 속 장르 시리즈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셰프였습니다.